자, 이번 시간에는 운동선수의 슬럼프 극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여자 격투기 론다 로지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운동선수라면 다 겪게 되는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격투기 연기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의 본능이죠. 가장 공포를 많이 느끼고 선수들 자신도 공포 불안을 많이 느낄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검투 선수, 홍수환 선수가 그 양용은 골프 선수한테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골프 치면서 죽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우리 검투는 시합 중에 죽을 수도 있다. 골프 하면서 불안할 필요 전혀 없다. 공포 분위기 느낄 필요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실제로 타이거 우즈와의 경기 전에 그런 술자리를 가졌고 타이거 우즈와의 경기에서 그렇게 했다고 인터뷰에서 죽기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자신감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격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 위협을 느낄 만큼 어떤 공포를 느낄 만큼 어떤 불안,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어떤 자신감의 표현, 그게 따라서 경기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론다 로지의 경기를 일단은 패배 원인 분석부터 하고 심리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해서 론다 로지가 패했느냐. 물론 거기에 중요한 부분도 있겠죠. 뭐 기술적인, 체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게임 운영상의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생겼느냐라는 어떤 한 부분,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럼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부분이 거의 8,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슬럼프는 슬기롭게 극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슬럼프 벽을 넘지 못하고 은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자기만의 동굴을 빠질 수도 있죠. 자, 첫 번째 시간으로 론다 로지의 패배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배 후에 판정되기 시 했던 어떤 행동, 일련의 행동에서 우리는 그 다음 어떤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스가 발생했다. 어디서 입스가 발생했느냐? 그 시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론다 로지, 유명합니다. 모델, 영화배우, 그 다음 미동격투기, 또 뭐 있습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재능이 있는 운동선수죠. 그래서 최근에 열린 그 아만다 누네스 선수가 자기들 같이 운동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있다. 너무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마라라는 어떤 폄하, 아니 비하하는 어떤 인터뷰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연속 후에 홀링홈에게 첫 패배를 당하고 취업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언론과의 인터뷰도 끊고 재기를 노렸죠.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진짜 치욕적이었죠. 1분도 안 돼서 누네스의 타격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패배 영상과 두 번째 패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타격입니다. 아만다 누네스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아만다 누네스가 접근을 못하겠죠. 아예. 로우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테이크다운이 주 특기입니다. 그라운드 기술. 근데 그걸 아예 차단을 시키는. 그러니까 로우지의 약점을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로우지는 대처를 준비를 미리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테이크다운이 성공 못할 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안 돼서 멘붕이 온 겁니다. 멘붕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단 가드가 안 됐습니다. 가드가. 본질적인 문제였죠. 뭐 유도 선수 출신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가드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12연승을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차이에서 로우지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특히 여자 격투기가 처음 생길 때 2008년도에 아마 데뷔를 하는데 그때부터 어쩌면 선수층이 좀 얇았죠. 얇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체력적인 월등함으로 인해서 기술이 잘 먹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체력적인 부분, 기술적인 면에서.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주무기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고 반면에 또 자기는 또 타격이 약해요. 뭐 리치도 짧은 뿐더러 타격이 약해요. 요번에 경기한 누네스 같은 경우는 복싱, 세계 선수권 메달리스트죠. 안 되는 거죠. 자신의 기술은 너무 맹신했다. 테이크다운 들어가려면 저지시키고 타격하고, 들어가려면 밀어내고 타격하고, 안 되는 거죠. 또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 전에는 야수입니다, 야수. 한 대 맞으면 순간 양이 돼버려요.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표정을 지었다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따진다면 한 대 맞으면 더 강해져야죠. 심리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멘탈이 약하다. 유리 멘탈이다. 첫 패배 이후에 훈련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어떤 트라우마는 극복이 안 된 상태였어요. 한 대 맞으니까 예전에 그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시야가 좁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기가 어떤 효율적인 연습했던 기량을 못 펼칩니다. 상대방의 공격 막기 하면 급급한 거죠. 팔만 올라가는 겁니다. 막으려고. 자기 공격 안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게요. 패배 원인 중에 홀리홈과의 경기, 그다음 요번에 누네스의 경기에서 보여준 어떤 일련의 행동들입니다. 고개 숙인 모습,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패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냐? 자기의 어떤 실패했을 때 감정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을 시킵니다. 각인을. 그 각인은 다음 수행에서 또 나옵니다. 왜냐?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그 강렬한 그 각인된 무의식 속에 있는 실패의 느낌은 다음에 또 나오죠. 왜냐? 무의식이 그걸 조종하거든요. 그 상황이 됐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자기는 입수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자신의 목표를 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과의 목표를 좀 안 되죠. 결과는 자기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신의 영역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상대방이 더 열심히 하면 저는게죠. 그렇다고 실패라고 봅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죠. 하지만 그런 결과 목표는 자존심에 타격을 줍니다. 로우지 열심히 했어요. 훈련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졌습니다. 열심히 로우지 했어요. 졌어요. 더 열심히 했거든. 결과에 연연하면 자존심이 타격을 받고 슬럼프에 빠집니다. 결과보다는 과정 목표를 잡아야 돼요. 자기 기량의 어떤 관계된 목표, 자기 노력에 관계된 목표를 잡고 그 달성 여부를 자기가 평가해야죠. 자기가 경기 열심히 하고 졌으면 운이 나빠졌다 생각하고 노력이 부족했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기에 칼날을 열심히 했지만 졌다. 그래도 나는 만족한다고 고개를 들어야죠. 그 이면에는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어떤 어릴 때 형성된 그 어떤 무의식 속에 형성된 어떤 성격이 아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8살 때 희귀병에 들어서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불안한
환경이 어떤 성격 형성에 대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경기 패배 후에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결과 목표에 승리에 포커스를 맞췄다. 결과에 너무 치중했다는 거죠. 결과에.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정에. 현재 수행에 집중을 방해합니다. 결과 목표는. 현재 수행하는데도 나는 이겨야 된다. 여러 사람이 보고 있다.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비합리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요. 바꿔줘야 됩니다. 그걸. 질 수도 있다. 세상에 내만 이길 수 있느냐. 근데 자기는 12연승을 하고 1패를 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늪에 빠져가 있었던 거죠. 객관적인 시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과는 자존심을 타격받죠. 결과 목표는. 지금 두 번째 패배이지 않습니까? 지금 표현할지 안 할지 언론에서는 은퇴를 미리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도 은퇴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입수 발생이 그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수. 우리가 압박 상황에서는 어떤 입수가 발생하죠. 위기 상황에서는 입수가 발생합니다. 그 원인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입수가 발생하는 거죠. 일사 패배의 어떤 타격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에 대한 대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특기 테이크다운이 먹히지 않았어요. 누네스가 계속 밀어치면서 펀치를 날렸지 않습니까? 붙으려고 잡으려고 하면 밀어치고, 또 리치도 길죠. 또 누네스가 안 되고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누네스는 로즈의 약점을 알고 있죠. 타격이 약하다, 가드가 약하다. 공격하는 건데 약점만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게 초반에 펀치가 강력한 펀치 3방이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그 로즈는 1차 첫 패배 때 그 타격 트라우마가 확 머릿속에 막 드는 거죠. 또 실패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도 이렇게 맞고 내가 무너졌는데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 확 들어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 생각은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그 생각만으로도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어디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물론 타격에 어떤 영향도 있겠죠. 물리적인 영향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움직임이 둔해지고 주위 초점이 협소해져서 자기가 갈고 닦았던 기량을 펼치지 못해요. 일단은 상대방이 공격받기에만 바쁜 거죠. 주위 초점이 협소해집니다. 그 다음에 호흡 곤란. 우리가 불안하면 호흡이 빨라지죠. 호흡 곤란. 근육에 이상이 생긴다. 우리 불안하면 근육이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니까 화면에서도 보면 알듯이 상대방 누네스 같은 경우는 유연합니다. 뭐 팔이 쭉쭉 그냥 뭐 날아갑니다. 근데 로즈는 어떻습니까? 굳어있어요. 안 움직여요. 영향이 미쳤다는 거예요. 신체. 실수, 뭐 잘못된, 뭐 심지어는 들어갔는데 누네스가 피하니까 무릎까지 링 바닥에 치더라고요. 그 정도의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헛스윙을 하는 거죠. 제기라는 말 못한다. 타격이 안 되는데요. 네. 이러한 일련의 어떤 반복이 또다시 실패 이미지가 각인이 자기한테 되겠죠. 그게 하나의 무의식 속의 스키마로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만약에 또 도전한다. 장담 못합니다. 왜냐? 이 실패의 이미지가 각인이 됐잖아요. 각인이. 이걸 빨리 없애줘야 돼요. 입수 발생 원인인 이 스키마를 없애줘야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런다 로즈의 패배 원인 분석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입수가 발생한 원인 분석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안 하고 오직 체력 훈련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어떤 그것만 파고들었다는 거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약점이 노출됐을 때 아니면 자기의 장점이 먹히지 않을 때 심리적으로 미리 그 상황을 설정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훈련해서 실전에서도 하고 그걸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하면서 실제 시합에서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대처가 됐었어야죠. 자기만의 숨겨둔 무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어떤 단순한 어떤 초보 단계의 훈련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반면에 누네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상대의 약점을 자기의 장점을 살리면서 상대의 약점을 잘 파고들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론다 로이지의 어떤 패배 원인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배 원인이 있으면 분명히 이걸 해결하고 그다음 이 슬럼프에 빠졌으면 만약에 론다 로이지가 슬럼프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선수들의 바람일 겁니다. 슬럼프가 왔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실제로 제가 유소년 축구팀 특강을 가니까 마지막 질문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지금 슬럼프가 왔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슬럼프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원인을 알아냈으면 그걸 고쳐야죠. 수정해야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슬럼프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 원인을 알고 원인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슬럼프 얼마든지 극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슬럼프 극복 방법에 대해서 극복 방법 메커니즘, 극복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신감, 심리기술 훈련을 어떻게 하면 이 슬럼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